이슈가 한국 사회 불평등을 극복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국 불평등이 심한데 원인이 뭐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회의를 마련한 것 같아요. 불평등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심각한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 생각할 때 오늘 첫 번째 신관우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불평등,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요새 자영업자 이제 자꾸 많아지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 그 간의 불평등, 그리고 이들 그 산업 간의 인권 격차, 그 다음에 OECD에서 우리나라 지적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뭔가 하면 health inequality, 그 다음에 education inequality, 그런 걸 또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 간 소득 평등, 이런 것도 많이 지적합니다. OECD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소득과 이제 부동산에 했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과 이게 이제 보면은 소득의 플로우 개념인데 그게 쌓여서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 가잖아요. 결국 연결된 문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분들이 또 데이터를 해주는데 제가 통계청하고 가공복 자료 가지고 가공한 건데 아시겠지만 마켓 인컴은 요 정도 돼 있고 디스포저블 인컴은 이렇게 돼서 약간 이제 낮춰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제가 있고 정부가 제도로서 뭐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텍스잖아요. 텍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면 OECD에서 발표하는 게 OECD 데이터를 동일하게 쓰면 이제 이제 데이터 기준이 똑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OECD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애프터 텍스 지니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게 이제 코스타리카인데 비포 텍스는 제일 안 좋은 데가 OECD 회원국 중에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프터 텍스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제 바뀌는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거죠. 우리가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 그러니까 텍스로 인해서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을 이니퀄리티를 어느 정도 계산하느냐 할 때 12.6입니다. 12.6%. OECD 평균이 33%. 잘하는 국가는 이게 48%까지 개선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를 통해서 인컴 리디스트리뷰션, 이니퀄리티를 계산하는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어느 정도 취약하냐? OECD 평균보다 약 3분의 1 정도 가까웁니다. 제일 잘하는 이런 나라 핀란드나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뭐 4분의 1이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학교에서 점수를 100점 맞았는데 내 친구는 나는 80점 맞았다. 뭐 그게 좋은데 친구는 100점 맞았는데 나는 한 20점 맞았다. 이런 꼴이 25점. 이거는 무지무지 큰다. 그래서 something wrong. 이렇게 하여튼 얘기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소득 불평등도가 이게 누적이 돼서 자산 불평등. 정부 개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론이 안 먹히는 우리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지역과 아까 수도권의 부동산 격차, 소득 격차 이런 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자 배당 소득을 봤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여기 상위 10%가 배당 소득의 약 94%, 이자 소득은 약 90.8%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체적으로 근로소득 이런 게 아니고 금융소득 이쪽으로 갔을 때 통합소득으로 가면은 이게 전체 모든 소득, 우리나라 세법상에 나와 있는 8가지 소득을 다 합쳐서 따질 때는 상위 10%가 약 47.2% 정도 되는데 이자 배당만 분리해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위 0.1%, 1%가 아니고 각각 이자 배당 소득이 18.3%, 45.7%,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4.3% 이렇게 된다. 1%를 따질 때는 상위 1%가 45.9%, 69%, 11.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이자 배당만 따질 때는 굉장히 이제 이게 이니퀄리티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이 심한데 이제 이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통합소득 기준으로 1%의 통합소득이 92조 원 해가지고 상위 49에서 50% 소득자의 금액의 약 16%, 16배 정도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왔고, 이게 최근 건데 조금 더 심해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실효세율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 배당소득의 그 양극화, 이니퀄리티 굉장히 심한데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이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자산입니다. 자산, 5분위 자산. 여기 5분위 자산은 건 나머지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 이렇게 있고, 이것도 이제 가금목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억을 초과하는 21만 8천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4.27개. 근데 이게 보시지만 과거보다 쭉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위 계층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 불균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누적이 되고 자산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the rich are getting more richer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옛날하고 비교했는데 상위 1%의 주택 평균 보유수가 3.5채에서 약 7.0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또 실패해가지고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은 또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젊은이, 이제 제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오래 걸려서 우리 직원 수가 지금 한 400명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얘기를 해보면은 봉급 잘 저금해가지고 집 산다는 생각은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30대 그 은행원, 부부가 다 은행원이에요.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개별적으로 연봉 1억이 더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제가 볼 때 엄청난 소득인데, 강남에 가는 건 넘사벽이라는 게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불평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하다. 근데 아까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우리가 가금복이든 통계청 자료든 뭘 가지고, 국세청 자료도 가지고 분석한 게 현실과 어느 정도 근접할 거냐 하느냐. 뭐 약간 괴리는 어느 나라 있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박정수 교수님 분석하고 있는데 괴리는 있는데, 하여튼 숫자 데이터가 말하는 것보다 이제 느끼는 것은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희 때는 세월이 좋아가지고 졸업할 때 막 서로 선배들이 술 사주면서 직장 자기한테 오라고 막 만날 그랬는데, 요새 젊은 애 취직도 잘 안 되죠. 들어와가지고는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집 사고 잘 살기 힘드니까 자꾸 딴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숫자가 말하든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1차적으로 하여튼 텍스 쪽에서 리디스트리뷰션 하고, 그 다음에 제도로서 하고, 사회안정망도 여러 가지 제도가 뒤따라와야지 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앞으로 5년, 10년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